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네, 오늘도 재미있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책 읽은 거보다는 물론 읽은 거는 맞지만 이렇게 독후감보다는 이제 좀 이맘때쯤이면 한번 생각나는 작가에 대해서 이제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맘때쯤이면 생각하는 작가님이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강 작가님 작품을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몇 작품 빼고는 거의 다 읽었는데, 네, 제가 좀 읽은 지가 오래된 관계로 내용이 다 세세하게 기억이 남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읽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에 남고 또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 한 3권 정도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특히나 지금 이맘때쯤에 생각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강 작가님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일 거예요. 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라는 작품이죠.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 때문에 한강 작가님이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이 많이 읽혀졌고, 그리고 물론 유명하고, 그리고 사실 이맘때쯤이면 가장 생각나는 책 베스트 3 중에 아마 이 책이 들어가지 않나.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조사에서 그렇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게 옛날 버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게 좀 하드커버가 아니에요. 이렇게 종이 커버고, 그리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색이 바랬고, 그리고 제가 좀 이 책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게 아니라 좀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읽은 책이라서 이게 20세, 그러니까 초판이 아니고 20세, 그러니까 2016년에 발행이 된 책을 그 이후에 산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좀 지금 책 상태가 약간 이렇게 노리끼리, 종이도 약간 이렇게 노리끼리 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쓴 소설이고요. 사실 이 내용이 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크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것을 주제로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좀 많이 읽혀지고 하는 책이라서 제가 그 주제, 그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강 작가님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문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와 비슷한 문장, 시심이 있는 약간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읽었을 때도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시신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되게 좀 정말 너무 이거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지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이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그 장면을 너무 시심 가득하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참,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으면 그게 또 얼마나 그럴듯을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이맘때쯤이면 가장 한강 작가님 하면 떠오르는 책이 아닐까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재미있을 거고요. 이 책은 아마 다들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있죠? 지금 되게 낭장본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도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옛날판이어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예전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좀 됐어요. 그래도 책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관리 잘했어 내가. 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이 책도 아마 해외에서는 한강 작가님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강 작가님이 그때 맨부커상을 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는 소년이 온다 이 책보다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한강 작가님이 더 유명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사진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이것도 아마 옛날 사진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좋아하느냐면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언제지? 바야흐로 2005년?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그 해에 이상문학상으로 이 채식주의자 안에 있는 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몽고반점이라는 작품이 한강 작가님이 아마 그 해 이상문학상을 탔을 겁니다. 네. 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연작소설집이거든요. 3개의 소설이 연작으로 묶여있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인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교양문학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이상문학 수상 작품이었던 몽고반점을 교양문학 시간에 본격문학으로 해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학생 때 배운 작품이라서 더 기억에 남기도 했고 그때는 제가 몽고반점이라는 단편 하나로 읽었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죠. 그리고 이 채식주의자는 그 우리나라에서 꽤 한참 전이긴 하지만 최민선님이 여주를 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영화 봤어요. 네. 근데 영화보다 책으로 읽는 게 더 좀 뭔가 많이 기억에 여러분들이 남으실 거예요. 혹시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 작품을 먼저 읽고 그런 다음에 영화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야성과 문명의 대립에 대해서 이 한강 작가님만의 어법으로 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이 채식주의자가 거의 초기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초기 작품들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런 어떤 야성과 문명의 대립? 그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작품을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채식주의자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제가 한강 작가님 중에서 또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이 내 여자의 열매라는 한강 작가님의 초기 단편집입니다. 정말 초기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초창기 작가 초창기 때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읽어보면 좀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은 안 할래요. 그래서 이게 초판이네요. 초판이구나. 2000년에 발행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이거 중고로 제가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중고 교보문고인가?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문학과 지성사에서 아니구나 창작가 백등사네? 그게 문학과 지성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어디에서 리뉴얼 돼가지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강 작가님이 다시 리뉴얼 될 때 손을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저 완전 충격, 대충격. 이 단편집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 단편집 중에서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단편집인데요. 그만큼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내 여자의 표제작인 내 여자의 열매가 저는 진짜 이게 한강 작가님 작품이야 여러분. 이게 초기작들은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 작가님 작품들은
또 이게 많이 결이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읽었을 때 좀 그랬거든요. 결이 좀 많이 다른데 초반 작품은 이렇게 좀 그로테스크하고 되게 주제가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좀 기괴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여자의 열매라는 것도 그런 내용인데 이 여자가 식물로 변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작품, 그런 내용입니다. 기괴하죠? 벌써 이 여자가 식물로 변해서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여자가 식물로 이제 어떻게 변하는 그것이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되게 슬프고 되게 기괴하면서도 되게 이상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내용이 이 한강 작가님의 다른 작품, 이 채식주의자의 또 이제 그런 작품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단편집이라서 이렇게 또 소설 읽는 분들 중에서 단편은 흐름이 짧아서 몰입을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저는 단편을 잘 읽는 편인데 그래서 이 단편과 함께 이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강 작가님 작품 3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다를 떨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담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 작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시심이 깊은 그런 문장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분이 시집도 하나 냈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문학과 지성사에서 한강 작가님의 시집이 나왔는데 이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하면은 또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시집 이제 시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 시집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되게 시집을 읽어보면 되게 내용 난해한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시집은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제가 막 읽고 좋았던 시들 막 이렇게 줄쳐놓고 막 그랬는데요. 되게 이 시집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고 막 많이 음미도 해보고 막 적어도 보고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 시집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었던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 4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번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안녕.